홍변의 회생 파산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회생파산 들어와 홍인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과 면책의 효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 신청을 하려면 먼저 개인회생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 내지 5년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 계기간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개인회생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특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특별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의 변제 기간 동안 변제 계기간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면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빨리 받으려면 직접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한 가지는 3년 내지 5년간의 변제 기간 동안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면책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잘 모르겠다, 알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를 모두 완료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으로 들어가 면책신청서 항목을 클릭하여 면책신청서의 항목을 채워서 면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면책신청서를 직접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이 면책신청서를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법원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거나 해당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면책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샘플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면 되지만 면책 신청서 양식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므로 면책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책 신청서를 볼까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문서가 면책 신청서입니다. 빨간색으로 기재해 놓은 부분을 채무자가 자기 사건에 맞게 수정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면책 신청서의 윗부분에는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사건 번호, 이름 및 주소,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면책 신청서의 맨 아랫부분에는 면책 신청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을 하거나 또는 도장을 찍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개인회생 담당 법원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 채워 넣으면 면책 신청서가 완성됩니다. 이 완성된 면책 신청서를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법원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거나 채무자가 직접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늦어도 한 달 이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결정을 빨리 받으려면 이와 같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특별 면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의 변제 기간 동안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 면책 요건을 갖추면 법원으로부터 특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면책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특별 면책 신청을 하려면 특별 면책 요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 면책 요건 3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예를 들면 채무자가 비자발적 실직으로 장기간 소득을 상실했거나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있거나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해 피부양자가 증가하여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납부한 개인회생 변제금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총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납부한 개인회생 변제금의 현재 가치가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셋째,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특별면책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생계비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채무자가 생계비보다 더 적은 금액을 벌고 있거나 아예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생계비보다 더 적은 금액을 벌고 있거나 아예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특별면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특별면책 요건 3가지를 충족하면 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특별면책 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가 특별면책 요건 3가지를 충족하고 채무자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특별면책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특별면책을 받은 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코로나19 등 외부적 요인으로 실직하거나 폐업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가족 후 질병, 부상 등으로 필수적 의료비 지출이 증가된 경우,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으로 피부양자가 증가한 경우 등이 특별면책을 받은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채무자가 특별면책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법원이 의무적으로 특별면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특별면책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특별면책이 인정된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이번에는 면책의 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고 면책 공고일 다음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면책 결정이 확정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의 효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면책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면책은 채무자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은 채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자연채무로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는 채권이 있다면 그 누락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며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그 누락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하거나 강제 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부터 개인회생 채권자와 개인회생 채권액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면책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 채무자의 보증인들에게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만 면책이 되고 채무자의 보증인들에게는 면책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추심이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지만 채무자의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 추심이나 강제 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면책의 효력은 담보권자에게도 미치지 않습니다. 담보권자란 예를 들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받은 채권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금융기관이 담보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담보권자를 별채권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담보권자들에게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담보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에 기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면책 확정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면책 확정 사실을 통지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에 등록해 놓았던 채무자의 공공정보 등 신용거래 정보를 모두 해제합니다. 채무자는 사실상 이때부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나 강제 집행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강제 집행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면책 결정 확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고 판결에 의한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강제 집행 정지 처분을 받는 등으로 강제 경매 등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들 중에서는 채무자가 면책 결정 확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나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될까요? 채무자가 면책 결정 확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약에라도 개인회생 채권자가 고의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한다면 그 개인회생 채권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과 면책의 효력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을 꾹 눌러주세요. 회생파산 드로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 드로아 홍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